차가 뒤집어졌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2주 진단. 부러진 데 없을 때 2주 진단입니다. 어디가 부러지면은 일단 4주부터 시작돼 있죠. 진짜 안전벨트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저 너무 억울해요. 1년도 안 됐고요. 2만 킬로도 안 뛰었는데 차 전손 처리됐어요. 도대체 누가 차를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요? 이곳은 제한속도 70도래요. 네, 이른 새벽 5시 46분 불박사 1차로 달립니다. 달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쭉 가는데 이런 아니 저 차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차가 가고 있어요. 2차로에 저 차에 가려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때 브레이크 잡는데 요 브레이크 잡는 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치고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데, 그리고 이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땐 또 가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지, 이거 브레이크 잡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신경 쓸 상황은 아니죠.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저 브레이크가 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APL에 걸려서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또 브레이크까지 잡네요. 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 차는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불법 유턴하려고 그랬대. 불법 유턴하려고. 술 마셨대요. 근데 음주 수치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준답니다. 네, 이번 사고, 저는 사고 직후 112에 실려가서 음주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고요. 경찰이 얘기는 안 해줍니다. 바로 앞에 차 한 대 가고 있어서 상대차 나오는 게 안 보였어요. 거기서 유턴하려고 나왔대요. 저는 2주 진단입니다. 네, 제 차는 차 산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주행거리 2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과실 비율. 상대 측에서는 이쪽 보험사에서요. 이건 불박차도 좀 조심했어야죠. 요 2차로 돈 차는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근데 왜 불박차는 왜 그냥 왔나요? 잘못 있습니까? 100대 0이어야 되죠. 예. 아니 여기서 불법 유턴하려고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불박차로서는 완전히 날벼락이죠. 만일 70도로에 70보다 좀 빨랐다 하더라도 역시 과실비율은 100대 0이 되겠습니다. 70 지켰다 그래서 이거 피할 수 있나요? 도저히 못 피하죠. 70으로 가는데 상대차가 몇 메타 앞에서 나오니까 아직은 안 보이고요. 이때 보이는 거죠. 이때. 불과 한 20 몇 메타 앞에서 들어오면은 1초에, 시속 70일 때 1초에 19.44m. 1점 몇 초 만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딱 1점 몇 초 만에 사고 나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100대 0입니다. 내 차는 전손 처리했고요. 억울해 죽겠어요. 합의 어떻게 될까요? 상대 쪽에서 나한테 합의하자고 찾아올까요? 상대의 음주 수치, 그리고 상대가 음주 전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음주 전과도 있다. 예전에도 음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근데 또 음주운전이다. 그리고 음주 수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비록 2주지만 재판에 넘겨서 벌금이 아니고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에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셋 중에 하나죠. 근데 검사가 벌금형으로 그냥 넘기면은 그럼 그냥 벌금으로 끝나요. 어떻게 될까요? 검사한테 진정서서 내십시오. 경찰한테 말고요. 상대는 2주 진단 뭐까지 끝나 벌금 좀 내면 되지. 검사한테 저 이번 사고로요 진짜 차 뒤집혀 죽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 소리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냥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면은 그 판사한테 얼른 재판부 확인해갖고 진정서서 내세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진정서서 낸서도 그냥 벌금으로 끝났다. 그런 방법 없어요. 만일 상대편 수치가 음주 수치가 높으면은 그럼 이제 윤창호법이 또 적용될지 이제 검토가 되겠죠. 이번 사고 진단이 높고 진단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관계하지 말고 저런 경우는 좀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데요. 무겁게. 근데 크게 다시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진단 2주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벌금으로 끝난다? 좀 음주 사고 그리고 저렇게 터무니없는 사고는 검찰 법원에서 좀 더 무겁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한테 진정서 써내면 검사가
가해자한테 형사합의 해와. 형사합의 안 해오면은 재판에 넘길 거야. 형사합의 하면은 벌금형 해주지만은 형사합의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 검사한테 진정서 써내야 돼요. 물론 진정서 써냈다고 해서 다 형사합의 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서 써냈어도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약식 기소되면은 그때는 판사한테 한 번 더 하소연하십시오. 판사님, 이런 사고를 내놓고 진단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냈어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판사가 그래 음주를 엄단해야지. 그래서 벌금형으로 안 하고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통상해부라고 그러는데요. 통상해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 네. 그래도 불구하고 벌금형 될 수도 있지만은 시형이냐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되면은 그냥 벌금이에요. 약식 기소되는 거, 약식 기소 벌금으로 끝나지 않게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검사한테 진정서 써내고 판사한테 한 번 더 진정서 써내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전부 다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끝날 거 검사한테 판사한테 이 억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편지 쓰는 거 그게 진정서입니다. 강변북로 달리겠습니다. 달리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가겠습니다. 갑니다. 2차로 가다 1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왼쪽에 있던 차가 쑥 들어오면서 꽝! 어허, 갓길 쪽에 비상주차대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불박차가 2차로 가고 있습니다. 2차로 있었죠? 2차로에서 1차로 들어갈 겁니다. 제한속도 70도로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앞차가 지나고 나서 이제 보이죠? 깜빡 켜고 들어오는데요.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소리는 안 나지만 빵까지 했는데도 저 차가 쑥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 100대 0이죠? 예, 그런데 상대 쪽에서는 저한테 20%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상대차가 저기서 들어올 수가 없죠. 내가 뒤에 달리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차가 안 들어야 되는 들어오길래 그냥 빵까지 했어요. 오디오는 없지만은 상대 쪽에서는 제과실이 20% 있다고 합니다. 무과실이 힘든가요? 요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 100대 0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죠. 아니 거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뒤를 살피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죠. 여기서 쭉 가는데 차 한 대 지나가죠. 그 뒤에 또 차가 오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충분히 100대 0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불박차에게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 차가 지나가고요. 요 차가 지나가고 이 차 뒤에 들어갈 때요. 옆에 차가 지나간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차랑 바짝 붙어가면 그 차가 날 가려서 앞이 안 보여요. 저 차는 여유 있게 들어갔더라면. 그래 들어가세요. 가세요. 좀 더 가세요. 좀 더 가세요. 더. 아니 더. 요거 하얀 거 두 칸 갖고 뭐 한 세 칸 정도 갈 때까지 쭉 더 가세요. 쭉 더 갔으면은 아까부터 더. 그래서 이 차가 보였을 거예요. 저 차랑 나랑 여유를 두고 내가 들어갔으면은 저 차가 미리 보였어요. 그러면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요 차. 저 뭐야? 그럼 내가 미리 빵 할 수 있죠. 미리 빵. 속도를 저 차가 보이면은 뭔가 이상이 보면 내가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그러면서 빵! 늦었어요. 그래서 100대 0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박차한테 아쉬움 10% 많으면 20%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차로 변경할 때도 차가 쭉 지나간 다음에 그래야 내 시야가 넓어지니까요. 불박차는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던 중에 어떤 사고 날까요? 보시죠. 자, 바로 뒤에는 택시가 있는데요. 이 택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갑니다. 자, 불박차 천천히 우회전하는 택시 너 어디 가니? 택시 어디 가?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에헤 뭐야? 택시가 내 뒤에 오다가 내가 제일 오른쪽 차로예요. 근데 택시가 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택시는 어디로 디스어피어 했을까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황당합니다. 사진 속에 비친 택시의 모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시가 이 인도로에서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나 우회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택시 하는 얘기가요. 나 여기 서 있었어요. 나 서 있었는데 서 있는 사람 왜 돌면서 날 때려요? 와, 이 택시가 보입니까? 내 뒤에서 올라왔고 여기서 딱 서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돌 때 이게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인도로해서 우회전을 한대요? 택시가? 이 사고에 대해서 야, 택시 기사분께서요. 네, 제가 100%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불박차 잘못이 있대요. 서 있는 차 때렸다고. 미치겠어요. 제 잘못이 있나요? 예, 몇 대 몇을 주장하나요? 그랬더니요. 택시 보험사 80대 20 주장한대요.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이고요.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허허. 그래서 택시 쪽에서요. 분심이 간대요. 아, 그러니까 택시 쪽에서 분심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 보험사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분심이 안 가고 100대 0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렌트 안 하고 대인 접수 안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 대인 접수 안 할게. 렌트 안 할게. 그래서 차만 고치기라고 100대 0 했대요. 아니 근데 이게요. 이게 아니 그냥 100대 0을 쿨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인 접수 안 하고 렌트 안 하는 조건으로 그게 100대 0이라고 쇼? 무조건 100대 0이죠. 다친 데 있나요? 수리기간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요? 예, 다행히 다친 데는 없답니다. 수리한 데는 7일 걸린답니다. 저게 무조건 100대 0인데 아이 참 저런 걸 갖다가 렌트 비용 그래도 그거 좀 남기려고 고속도로에 불박차는 25톤 트럭이에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짐은 10톤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 짐은 배, 선박의 닷이에요. 닷. 자, 닷이 3개 실려 있는데요. 잘 가는데 스파크가 팍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스파크가입니다. 보시죠. 자, 잘 가고 있어요. 자, 25톤 화물차 잘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들어와요. 피하면서 휘청하면서 부딪히진 않았어요. 뭐야. 와, 스파크 정도 아니라 그냥 불꽃이 팍 3개가. 예, 뭘까요? 이 3개.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불이 3개가 납니다. 꽝 떨어지면서 닷 3개, 닷 3개가 전부 다. 그리고요, 여기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이게 3개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거무거 하나, 둘, 셋. 이 중에서 1차로에 나중에 지나가던 버스랑 4분의 버스가 사고 납니다. 그래서 승객이 버스가 넘어져요. 넘어져서 승객이 3명 다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와 진짜 마치 무슨 영화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가 확 쏠리는데요. 보세요. 트럭의 측면 영상입니다. 측면 영상 보시죠. 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마치 영화에서 괴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괴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세요. 자,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 좌우 반전을 시켰어야 되는 좌우 반전. 제대로 됐네. 네, 지금 좌우 반전이 안 됐네요. 예, 좌우 반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뭔가 시커먼 게 영화 속에 괴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 무슨 괴물 같죠? 배 닷. 예. 닻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위에 이렇게 붙이는 저 바람 이렇게 하는 건 돛이라고 그러고 저 밑에 닻을 내려라. 세 줄로 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떨어졌습니다. 1차 사고는 스파크의 칼치기예요. 따라서 스파크의 100% 잘못이죠. 비접촉이지만 부딪힐 거 겨우 피했으니까 1차 사고는 100대 0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그래 1차 사고는 100대 0이다. 하지만 저게 떨어졌지 않느냐. 물건이 적재물이 떨어졌다. 적재물 떨어져갖고 버스가 지나다 사고 났다. 그럼 버스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닻이 1억 원어치래요. 적재물이 1억 원어치인데 적재물 보험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 5천만 원. 그럼 내가 잘못했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저런 거 꽉꽉 묶어야죠. 잘 묶어서 해야죠. 했더니 잘 묶었대요. 움직이지 않게 잘 실었고요. 그리고 잘 묶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묶었습니까? 그랬더니 자 보시죠. 일반 트럭이 선박에 들어가는 닻입니다. 차체가 급격하게 방향을 하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팍 피하니까 이쪽으로 한 대 팍 쏠리는 바람에 그게 뚫고 나온 거예요. 윙바디는 아니에요. 저 윙바디라도 뚫고 나올 거야. 저 무거워서요.
저 하나가 뭐 3.5톤 정도 되니까요. 윙바디라도 뚫고 나오죠. 아무런 문제 없이 적재를 했습니다. 견고하게 묶었어요. 제가 저거 안 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묶었대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묶었습니까? 묶긴 묶었나요? 어떻게 묶었나요? 여기서 항상 어떻게 묶었나요? 닷이 3개가 있었는데요. 세 덩어리를 트럭에 싣고 닷을 차체에 고정시켰다고 하십니다. 꽉 묶었대요. 예, 최대한 안 흔들리게 묶었다고 하십니다. 줄로 결박을 시켰는데 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줄은 세 줄인가요? 와이어 굵기는 몇 센티인가요? 지금 여쭤보고 왔는데요. 아드님께 질문하셨어요.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묶은 줄은 여러 가지 줄로 묶었대요. 일단 2가지 알려주셨는데 슬링바. 슬링바가 그 하얀색으로 되고 그거 뭐라 그러나요? 그게 그 제가 하얀색으로 되고 딱 당기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끈이요, 끈. 넓적한 거요. 슬링바는 5cm 정도 되고요. 로프는 12mm 된다면 12mm. 로프로도 묶고요. 또 슬링바로도 묶고요. 슬링바와 로프를 제외한 다른 줄도 또 호원 앞에서 결박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차 사고, 비접촉이라도 스파크 100% 잘못이죠? 그러면 적재물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2차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불박차가 적재물을 제대로 묶지 않았기 때문에 불박차 100% 책임져야 된다. 1차 사고 책임자는 스파크가 주된 책임지지만은 꽉 묶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박차도 10 내지 트럭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 저 최대한 화물을 묶었지만은 갑작스럽게 팍 피하면서 휘청하면서 줄이 끊어져서 튕겨나왔으니까 모든 것은 다 스파크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서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은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10%, 스파크가 100% 책임져야 된다 90%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불박차가 어떻게 묶었느냐예요. 어떻게? 여기서 가다가요. 저게 갑자기 휘청하죠. 여기서 차가 스파크 들어오니까 휘청 아무리 견고하게 묶더라도요. 호일 강판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봇대 긴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바닥에 박는 거요. 그런 거 아무리 묶더라도요. 갑자기 좀 뒤에 푹 해갖고요.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리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고하게 묶는다는 거 얼마나 견고하게 묶어야 될까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갈 때 떨어지지 않도록. 경우에 따라서 헬멧 썼는데도 충격이 너무 크면 헬멧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묶었는데 저런 짐을 운반할 때는 이 정도 묶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차들도 그 정도 하는 만큼을 묶었는데 그런데도 와이어가 끊어졌다 그러면 밧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로프가 끊어졌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불박차 잘못이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2차 사고도 스파크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경찰은 왜 2차 사고를 나눠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불박차는 잘못이 없어요. 100% 피해자죠. 만약에 줄을 좀 이렇게 저런 거는 한 3번 정도 묶어야 되는데 한 번만 묶었다든가 뭔가 미흡한 게 있다면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안전벨트 매지 안에서 튀겨나갔을 때 10 내지 20% 보잖아요. 쿵쾅쿵쾅 했으면 10%, 튀겨나왔으면 10 내지 20%. 그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똑바로 갈 때 괜찮죠. 따라서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줄을 꽉 묶었는데 그게 팍 끊어졌다면 저 무거운 거요. 저 완전 쇳덩어리 커다란 거요. 저게 촥 하면 끊어지죠. 그렇다면 스파크는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 화물 출액 방지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처벌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 물건이 저절로 떨어졌으면은 그때는 내가 그거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때는 화물 출력 방지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파크가 들어오면서 비접촉으로 간접적으로 떨어진 거죠. 2차적으로. 이런 경우는 화물 출력 방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스파크는 안전운전 불이행이죠. 그리고 이 트럭, 25톤 트럭 제대로 묶었던 건 전제로 해서 잘못 1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건 스파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요? 이번 사고는요, 스파크가 오른쪽 나가려고 그러면 미리 우측 차를 탔어야 돼, 미리. 그런데 왜 여기서 들어옵니까? 왜 여기서 왜 미리 들어왔어야죠, 미리. 그래서 항상 진출로 빠질 때는 미리 우측 차로 가십시오. 미리. 이번 사고요, 만약에 지금 막 떨어져 그때 마침 1차로로 버스가 오고 있었다면 대형 사고 났습니다. 진짜 대형 참사 일어날 뻔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좀 다른 데보다 낮아 보이죠? 위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중앙분리대 일반적으로 80cm입니다. 저거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그냥 성큼 넘어가나요? 키가 아주 큰 분들은 성큼 넘어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타고 넘어가죠. 이런 데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 중간에 가서 이렇게 옆으로 타고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 또 먼지도 많고요. 요게 참 불편할 거예요. 예, 넘어가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이곳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왕복 6차로 도로, 그리고 가로등도 없습니다. 껌껌합니다. 껌껌한 곳에 나는 2차로 달리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쭉 가는데, 빡! 뛰어들어요. 누군가가. 보일까요?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50대 남자랍니다. 빨간 옷을 입고 밑에는 검은 옷 입고 금방 넘어서 왕복 6차로 제한속도 60km로 주행 중이었는데 불박차는 산타페고요. 저기서 중앙분리대 살짝 넘어서 뛰어들어오는 사람, 미리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투표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100%가 미리 안 보인다. 100%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가로등이 없어요. 껌껌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맞은편에 뭐죠? 맞은편에 라이트. 저 라이트 불빛. 라이트 불빛이 나서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겹쳐지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상대편은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네, 중앙분리대 넘어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부딪혔습니다. 구급차 부르고 병원에 갔는데요. 팔다리 갈비골절, 전치 6주. 와, 진짜 이건 천운입니다. 사망입니다. 원래 저 정도면 사망 가능성이 절반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인 접수해서 치료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 접수됐고요. 경찰은 원칙상 자동차 가해자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억울한데 제가 왜 가해자예요? 그래도 경찰 시스템이 그렇다. 방법이 없어요. 경찰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상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가 차가 가해자야. 우리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없으면 표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운전자의 잘못 없으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경찰에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래요. 범칙금 4만 원, 벌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리고 벌점 25점 부과될 거래요. 3주 이상이니까. 저건 벌점 부과되더라도 최소한 오늘 벌점 8점 깎아드릴게요. 무단횡단이면은 운전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차대 보행자일 때 쌍방 가실 때는 벌점 반으로 깎입니다. 15점에서 반이면 7.5점이죠? 반 내리반입니다. 7점이에요. 그래서 벌점이 부과돼서 17점이에요. 당장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 경찰관이 몰라서 그래요. 자, 지금 그래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이 부과될 거라고 합니다. 나 부과되도록 깎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거부해야 될까요? 만약 거부하면 즉결심판 간다고 그러는데요. 즉결심판 가게 다시 조사를 받나요? 조사가 다시 시작되면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경찰서 또 가고 법원도 가야 되고 검찰도 가야 되나요? 그냥 편하게 벌점 받고 그냥 끝날까요? 너무 억울해요. 이거 무단횡단, 이거 운전자, 보행자 모두 힘드는 거 다시 한번 영상으로나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겠죠? 80cm나 되는 저런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80cm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안 넘어가져요. 다리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치마 입은 분들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바지 입은 분들이 넘어가는데 또 잘못하면은 거기 중간에 걸리고요. 매우 불편하게 넘어가야 돼요. 저렇게 넘은 사람 예상할 수 있나요?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고는 이제 100대 0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차대 보행자 사고라서 자동차를 가해자 그리고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겁니까? 누군가는 이런 사고에서 난 잘못이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 못 내겠다. 나 즉결 보내달라. 즉결 가면은 판사가 이거 운전자 그래도 조심했어야죠.
여기서 상향등도 못 켜요. 맞은편 차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갔는데요. 그래도 항상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앞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과 브레이크를 잘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니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끼익 해봤자 제일 높은 게 20만 원 이하예요, 벌금. 그러면은 4만 원짜리 범칙금인데 정식 재판 청구하면 즉결 가면은 4만 원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내라고 5만 원 할 수도 있고요. 끼익 해봤자 1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식 재판 청구해야죠. 정식 재판 청구,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는 판사가 즉결을 기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 판단 못하겠습니다. 그럼 경찰이 다시 조사해서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럼 검사가 벌금 10만 원, 끼익 해봤자 20만 원, 그러면서 약식 기소할 거예요. 그럼 그 약식 기소 다시 정식 재판 청구해야죠. 그래서 누군가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이런 사건 무죄 판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느냐고요.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은 누군가는 좀 불편을 감수하고 법원에 가서 이럴 때 무죄를 받아야 돼요. 무죄가 나와야 그래 경찰이 이거는 운전자는 불가항력이다. 경찰 시스템 앞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경찰 시스템이 그렇다. 이 시스템 제가 가해자로 표시를 해야 된다. 경찰 시스템이 그렇다. 이 경찰 시스템도 좀 현실에 맞게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는 가해자가 되고 벌점과 범칙은 부과되지만은 그러나 저런 사고 과연 운전자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제발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본인도 아프고 운전자도 힘들어집니다. 이분이 보험사 현장 출동 요원이시래요. 근데 현장에 나갔더니 블랙박스 좀 봐주세요. 블랙박스 저기 있습니다. 이 차는 큰 차예요. 아주 큰 차입니다. 이만큼 커요. 그래서 여기 조수석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 다쳤는데 그래서 저 차에 저 운전자분께서 우리 보험을 해드릴게요. 근데 보험사에서 못 해준대요. 이건 교통사고 아니야. 보험 안 돼. 과연 이건 보험 안 되나요? 이분 질문이 그겁니다. 서 있는 25톤 화물차. 시동이 켜져 있어요. 현장 출동 요원이에요. 자, 블랙박스 무슨 이렇게 난 거야? 이렇게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 요청을 해서 조수석으로 올라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내려오던 도중에 조수석 밑에 뭐 신발도 있고요. 박스도 있고요. 뭐가 복잡해요. 그걸 피해서 조심히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뚝 떨어졌습니다. 저기 높아요. 저기 2m예요. 2m. 거기 올라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올라가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누가 받쳐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조심히 내려오는데 삐끗해서 떨어진 거예요. 보험도 수리해줬어요. 치료받는 도중에 화물차 보험사에서 이건 보상 못 해줘. 아니 이거 운전자분이 떨어지면은 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때 그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요. 사진은 없어요. 이렇게 여기 운전석이죠? 여기 조수석이죠? 조수석 여기에 박스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박스도 있고요. 바깥에 발판이 있고요. 여기가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걸 갖다가 나뱉고 밟으면 안 되잖아요. 박스 옆에 좀 피해서 요 발판이 또 발판도 넓지도 않아요. 여기 밟으러 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해줘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트럭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해줘야 된다. 교통사고 아니어서 보험 처리 안 된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74%는 자동차 보험 처리해줘야 된다. 26%는 보험 처리 안 된다. 자동차 보험은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자동차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일 때는 자동차 보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올라갔죠? 거기에 올라간 이유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블랙박스. 현장 출동해서 그래서 남의 차에 올라간 게 내가 무단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로 올라가기 좋게 좀 치워줘야죠. 치워주고 조심하세요. 높으니까요. 근데 거기 복잡한 데로 올라가게 했어요. 올라가서 또 복잡한 데 내려오다가 사고 났어요. 물론 본인 과실도 있죠. 그러나 자동차에 오르고 내리고 타고 내리는 거 그것도 자동차의 사용이 있죠. 자동차의 용법에 맞춰서 사용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차를 세웠어요. 그날도 무척 미끄러웠어요. 눈이 내리고 미끄러운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었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다가 문 열고 내리는데 마치 거기 얼어있는데 내리면서 찡 끌어서 다쳤어요. 그거 항상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안전하게 내려야 되는데 문 열고 내리다가 자동차의 이용 중에 이용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죠. 그거 자손으로 자동차 상해로 소송해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내리고 문을 닫다가 문에 꼈어요. 손가락이. 그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것도 문을 닫고 하는 중에 물론 나의 잘못도 있죠. 그건 과실의 문제입니다. 자손으로 다 인정됐어요. 지금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올 때 물론 멀쩡한데 내가 혼자 멀쩡한 데서 내가 이제 자동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내 잘못 100%죠. 일단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동차 용법대로 사용하다가 오르고 내리다가 그러다 떨어진 거. 거기서 내 잘못이 100% 하나도 안 해주죠. 근데 지금은 거기가 복잡하고 아리송한 드러 위에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조심하라고 하고 뭘 치워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 그게 잘못이죠. 자동차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냐고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보험 처리는 해줘야 됩니다. 차 문 열고 닫다가 다친 것도 그럼 또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저거 있잖아요. 어린이 버스 같은 거요. 어린이 버스에서 이렇게 내릴 때는 앞에 그 승합차 저 내리는 문 쪽에는 접잖아요. 그 접다가 잘못해서 손가락 꼈어요. 손가락 꼈을 때도 그때도 자동차가 해줘야 돼요. 왜?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 잘 접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접었다가 딱 하는데 거기 딱 손가락 끼면 손가락 이게 절단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운전자가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네, 그거 접으세요. 그러다 그랬으면은 내 과실이 얼마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거, 자동차에 달려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 자동차의 사용 중에 일어난 사고 보험 처리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다 해줘야 되겠죠? 치료는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과실비를 따져서 나머지 손해배상을 정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오토바이 제한속도 60에서 한 50 정도로 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보시죠. 네, 좀 빠르게 느껴지죠? 예. 근데 제한속도 60 넘지 않았답니다. 50을 가고 있었고요. 저기 오른쪽에 주차된 차가 있네요. 여길 지나가는데 택시가 어이쿠 이런 자, 저 택시요. 택시 깜빡이 언제 켜보세요. 택시가 깜빡이를 똑바로 가고 있죠. 처음에 택시가 완전히 벗어났어요. 예, 저기서 택시가 여기 있던 택시 뒤로 나갔습니다. 네, 완전히 3차로로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똑바로 들어섰죠. 똑바로 들어섰다가 여기서 지나가는데 이때 깜빡이가 켜집니다. 아니 먼저 밟고 켜는 깜빡이는 안 켜나 마찬가지죠. 더 밉지요. 알면서 여기서 쭉 똑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오토바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죠. 여기서 오토바이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왔습니다. 60도에서 한 50 정도 가고 있었어요. 다른 차들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상대적으로 오토바이가 빠르게 보일 뿐입니다. 보험사에 70대 30이래요. 7대 3부터 시작한대요. 택시보험사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규정속도 지키고 있었고요.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지만은 저는 오토바이니까 조그마니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갈 공간이 돼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과실비를 어떻습니까? 100대 0이다. 보험사 말도 7대 3이다. 그 중간이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선입견 없이 오토바이는 난폭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제일 마지막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슉슉슉슉 아니고요. 자,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92%는 100대 0입니다. 그리고 불박차한테도 한 10 내지 20% 있다가 8%입니다. 오토바이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곳을 갔습니다. 오토바이가 뭐 갓길도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제일 바깥처럼 또 넓잖아요. 제일 바깥처럼 넓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죠. 보세요. 쭉 가면서 여기 보세요. 이거 지프차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한 1.8m는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바깥차로는. 여기 다른 차로 3m면 여기는 한 3.5m, 경우에 따라 4m까지 됩니다. 여기서 지나가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아무 문제 없어요. 게다가 승용차는 또 좁아요. 여기 거리 요거 한 2m 정도 됩니다. 2m 가까이 돼 보여요. 여기는 충분히 지나가죠. 125cc예요. 이 오토바이는. 충분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퍽 때리면은. 그리고 깜빡이를 미리 킨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서 차선 밟아서 켰어요. 저는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갈 수 있는 것 같고 과속도 아니고 오토바이 깜빡이를 미리 켜고 택시가 깜빡이 미리 켜고 꺾기 전에 했었는데 둘 다 안 했어요. 예상도 못해요.
바로 코앞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다만 일부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판사는 여기서요 쭉 가다가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 다른 차들하고 좀 보조 좀 맞추지 그랬어. 아유, 바깥에 뚫려 있더라도 옆에 가는 차랑 속도 좀 맞추고 그리고 여기 봐 여기 택시가 여기 있고 여기 차 있으면 여기 지나갈 때 좀 더 속도 좀 더 줄이지 그랬어 라면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얘기할 판사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항상 깜빡이 미리 키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잊지 마세요. 빵. 걷기 전에 잊지 마세요.